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는데요. 6개월을 버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란, 그 정치적 전모를 짚어봅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은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6개월 가까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의 추천 인사 중 여성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조 대법원장은 김 판사의 남편이 현 정부에서 취임한 오영준 현직 헌법재판관인 만큼 적절치 않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태로 반년가량 미제청 상황이 계속된 건데 결국 조 대법원장은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의 협의 없이 영남 지역에서 오래 판사 생활을 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대통령 패싱 논란을 불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건데 여권에서 격앙된 반응이 터졌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수기 협의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떡 서면으로, 세상에 어디가 서면으로 합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질질 끌다 거의 7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했어요. 앞서서 노태학 전 대법관, 3월에 나간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판사를 지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판사를 제청을 했습니다. 보통 새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성향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라고 혹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손봉기 선생님은 향판 중에 향판이더라고요. 손봉기 이거 선생님. 아마 저보다 서정 변호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이력 전체가 그 대구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력을 갖고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판사를 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제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마 이제 크게 이 양쪽 청와대나 조희대 대법원장 다 별로 불만이 없는 그냥 대법관으로 하면 적절할 만한 그런 분이었던 것 보통 이제 같습니다. 뭐 진보 성향이다, 뭐 보수 성향이다 이런 게 또 분석되잖아요. 혹시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조희대의 승리다 이렇게 벌써 조희대 방송을 승리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니 뭐 원래 노태학이 1월달 나가고요. 네.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김민기를 계속 추천하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압력연 걸로 네.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김민기는 이제 우리법연구의 좌파 중에 좌파 판사고 네. 남편이 또 헌재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이에요. 네. 그거 안 된다 부부를. 한 명이 헌재 재판관인데 한 명이 또 대법관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조희대 있겠지. 대법원장이 1월달인데 네. 이제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음 달에 이제 이영구 나가니 네. 그러면 이게 2명 하면 한 명은 청와대 뜻에 따라 한 명은 이제 그 대법원장이 네. 뜻에 따라 끝까지 버티려고 2명을 이번 추천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조희대가 그 대법원장이 그래도 한 명 손봉기 이분이 아주 이게 법조계 평판이 좋아요. 아, 이런데 그래요? 지방의 향판들도 한 분씩 원래 다 들어갔거든요. 네. 저는 이분이 아주 이게 원칙 판사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김성수 이분은 유명한 뭐 재판 같은 거 보통 한 번씩 있지 않아요? 대구에서 막 계속 계셔갖고? 초임제가 대구고 대법원에 연구 안 하고 계속 대구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대구 법원장까지 대구에 뭐 큰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 그냥 일반 판사다 보고 네. 김성수 이분은 이제 뭐 광주가 고향이고 아마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한 명 한 명 네. 이랬는데 왜 김민석 대표가 뭐 퇴학당하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날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그 말이 무슨 과정에 말인지.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장이 제청을 할 때 청와대에 찾아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합의한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서면으로 저 이 사람 할게요 하고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주 불쾌했다. 네, 불쾌한 그 기류가 아주 역력했고, 그리고 네. 당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오늘 아침에 그 김민석 대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김민석 당 대표가 조희대 지금 뭐 잘라달라고 하는 거냐, 거의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이 서면 제청까지 대통령 패싱하고 그냥 혼자 정해 이 조희대 탄핵해달라는 이야기다. 탄핵 사이고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도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는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당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절차는 대법원장이 후보를 이렇게 정해서 대통령과 함께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네. 이걸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이 이제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갈등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오래 전으로 올라가면은 네. 박철원
이게 6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네. 박철원 막 이때까지 올라가면은 아니 이거 50대였나? 박철원이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 할 때가 있는데 대법관 후보자들 면접을 봤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과 같은 뭐 후보 추천위원회 이름이 좀 달랐는데 이런 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서열대로 올렸어요 무조건. 근데 서열대로 올리면은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배려를 소위 말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올려라. 그래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만들고 막 이렇게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 대통령은 5년이면은 필연적으로 두 개의 정권의 대법원장은 임기가 걸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더 많이 걸치냐. 예를 들면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실제 자기의 임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네. 악연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정치인 국회의원 이명박의 정치자금법을 파기환송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가지고 예? 이명박 의원이 날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날 죽인 사람. 날 죽인 사람이 근데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는 거야. 네.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똑같이 대법관 이 임명제청 문제를 가지고 한 보름 동안 약간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 사실상 굴복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랑 어쨌든 조율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지금 이 개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까 그 서정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노태악이 이제 3월 3일날 퇴임했고 1월달에 그 후보 추천위원 만들었을 때 네. 갈등이 있었어요. 누구를 하느냐를 가지고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네. 대법원하고 이미 청와대하고는 갈등이 그 전에 있었고 이미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조희대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네. 그러면은 두 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한 명은 청와대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하고 한 명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5개월을 끈 거예요. 나름 작전을 짠 거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건 네. 제 해석인데 조희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한 명만 해서 이거에 소위 말해서 빠꾸 맞으면 안 되니까 네. 둘을 같이 올리면서 우리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대법관이 5개월이 공석인 적은 한 번도 없고 한 달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요? 2주 정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조희대가 잔머리를 썼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본인이 그냥 하고 그거 반려되면은 만약에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자체를 자기가 정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대법관이 비는 사태를 네. 조희대가 만들어 버렸다. 저는 그렇다고 뭐 조희대를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게 조희대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거 진짜 커질 것 같아요. 청와대 쪽에서 아주 불쾌해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청와대랑 전면전을 거의 시도한 거에 다름없습니다. 이게 사실 대법관 임명이 그동안 좀 회색지대 영역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이렇게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이 거의 재청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약간 민주적 정당성의 논쟁이 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다른 나라는 의회나 행정부에서 좀 분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컨트롤 그쵸. 되도록. 네. 그런 이제 논란이 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전 협의나 대면 협의 이번에 또 했어야 됐다는 그런 걸로 풀었대요. 네. 그래서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노태악 그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잖아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 들어가서 소위 쇼당을 본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가 이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야 내가 면이 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된 사례인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제도적 그 회색지대가 있는 거고 네. 이걸 협의로 풀어왔던 건데 이제 그런 관습 같은 게 다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거의 승부수를 세게 던진 거고 사실 새 지도부가 지금 여당에 선출이 됐는데 또 조희대 탄핵 이 얘기하면 몇 달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분탕 친 느낌도 있습니다. 여당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수를 던졌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진짜 일제히 탄핵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안 여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된 할 수 것 없는.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꺼내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네. 근데 지금 공은 청와대로 일단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선택을 할지가 되게 주목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명 제청을 해주십시오라고 임명을 하면은 예. 임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동의를 국회에 구해가지고 되는 건데 결국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권자를 존중하는 건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거 아닌데?
다시 해와라고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지만은 청와대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면전이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대통령은 넘기고 대통령은 넘기고 그러면 해주십시오 그냥 이게 자동 패싱해서 가면은 네. 여기에서 이거 안 돼라고 해서 민주당과 대법원이 싸우는 이 모양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탄핵 얘기 나오고 뭐 탄핵이 가능하겠냐만 이걸로 저는 네. 헌재 가도 탄핵 다시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립각이 되는 거 하나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뭐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해주면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저는 이게 탄핵을 제가 주장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한 게 저는 탄핵 사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같이 탄핵하자. 아니 대통령 재판을 왜 근거도 없이 중단했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탄핵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조희대가 전합의체 거기에 그 재판장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그 헌재로 가면 재판이 올 수도 없답니다. 그렇죠. 재판이 전합의체가. 네. 자, 그러면 이게 안 내란 돼요? 소위 계엄 사건이 전부 전합의체가 있죠. 병합돼 있어요. 한덕수하고 이상민 장관. 좀 있으면 이제 박성대, 윤석열 때 오죠. 그러면 대법원의 구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전부 이게 일단 풀어주자 이거야. 다 풀어주자고 우리 윤 대통령 모두 장관들. 그러려고 아니 재판이 중단돼 있으니 6개월밖에 구속 못 하잖아요. 재판이 헌재로 가면 이게 180일이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의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네. 임기 1년도 안 남았어요. 나이가 만 정년이 7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탄핵해 가지고 재판 중단해서 윤 대통령부터 쫙 풀어주놨고 전합의체 하자. 그러게 그 재판 중단도 탄핵 사유 여차. 그렇게 왜 재판 중단 이것도 한번 판단 받아보자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이 찬성이네 그러면? 저는 대찬성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왜 중단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질문. 그 대법원장이 없어도 대법관 자체는 전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행정처장이 원래 재판에 안 들어가지만 누구라도 아니면 뭐 1, 2, 3부 중에 누가 그냥 소부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행을? 재판장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고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직무가 그 상태에서 이게 배제하고 하건 나중에 탄핵에서 기각됐을 때 이 재판 절차가 또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정지가 될 때는 기다립니다. 대법원장은 직무 대행 체제가 갈 수 그 있. 권리가 됐을 때인데 이거는 네. 일시 정지가 됐는데 부당한 탄핵이니까 헌재에서 기각되면 복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권리가 되면 다 대행이 하죠. 근데 거리가 안 되면 대행이 없이 정지가 일단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칫하면 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나올 수도 있고. 6개월이죠. 아니, 이것도 와, 이거 근데 되게 복잡하네. 아니, 근데 6개월이라고 해서 다 풀어주진 않는데 이제 이거는 뭐 주장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게 방금 얘기했던 내란 사건도 있고 예.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그 무죄 나온 것도 지금 전원합의체에 갔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징역 2년 예. 뭐 이를테면은 뭐 오세훈도 지금 뭐 집행유예 받고 아니, 예. 벌금 네. 1,000만 원 받고 뭐 이게 다 이 김건희는 무죄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원합의체로 갔거든요. 예. 사실은 대법관이 다 차야 돼요. 전원합의체 권위가 있으려면은 전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어찌됐든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잘 해결을 해서 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탄핵은 오바라고 봐요. 지금 그래요. 이거는 거의 99.9% 기각된다. 탄핵 가면은 헌재에서. 희한한 예. 그림이에요. 탄핵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정말 대법원이 다 찬다 14명이 다 찬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김용 부원장의 재판이라든지 지금 쌓아놓은 것들 계류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기일 잡아가지고 다 선고해버리면 대법원이 엄청나게 키를 쥐게 되는 셈이죠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협조를 합니다. 약간의 조율. 조율.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놈의 조희대는 협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이번에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가 2명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 이흥구 후임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후임 대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그것도 지금 제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건방지네. 통상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요걸 좀 맥락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정치적 꼼술수를 썼다고 봐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추천된 저기 대법관 후보를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야. 사실은 그간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 손봉기 부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성 그건 판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여성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특정인으로 누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박순영 뭐 김민기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어쨌는지는 지금 그거를 청와대에 들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고 보도는 그런 식으로 났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할 때 보면은 저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랄까 저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조이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조이대는- 목소리가. 그렇죠. 조이대는 특정인을 계속 시키고 싶었고 네. 청와대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명권자에게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고 싶다. 근데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 제청할 테니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원래 아니겠죠. 취지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쇠칭 조금 저기하게 말하면은 끼워 팔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할 테니까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검찰이 쓰는 수법이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판사가 기각할 것 같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민동기 같은 사람을 좀 선량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청구를 하는 거야. 둘 다 기각 못하게. 그런 식의 수법을 여기다가 쓴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더 악성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손봉기 판사는 어찌 보면 앉아서 봉변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이고 저기 김성수 판사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협의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법관은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네, 청문회 결과를 놓고 이제 이 동의할 건지를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하시는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부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닌 거. 예, 우리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예요. 대법원장의 제청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적임자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 동의 과정을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한 국회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네. 아주 잔수를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반란. 전 조이대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조이대가. 근데 실제로 거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그걸 헌재가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한덕수의 잘못이야라고. 그러니까 이건 부비 트랩 같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조이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데 말이 안 돼라고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강욱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와 이 대구라는 그리고 향판과 서울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깔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러면 조이대가 이거 완전 정치질을 했다고 보이는데 완전히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이대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뿔이 났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에요. 무섭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인데. 윤건영 의원님께서 헌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지금 8월에 이르러서야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그러니까 제청을 했잖아요. 네. 제청을 했지만 기존에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그 위헌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네. 이것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임명을 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에다 제청을 했는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했던 거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국회로 오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유석열이 때 만들어진 그런 거 얘기하면 처음 봤죠 그때. 두 가지 그게 있는 건데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달리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조희대 씨의 입장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분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고집이 센 판사다. 예전부터 누가요? 조희대가 이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돌아가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법권 독립을 계속 수호하는 원칙적인 판사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저기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 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저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거거든요. 지금 그 법원조직법이나 이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씨가 내년 7월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대법관 제청 이게 필요한데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싸움.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럼 이제 국회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딱 뻔히 보이잖아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됩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국회가 따박따박 제의를 하면서 검증을 잘하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금 더 악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시간 끌지 말고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도 보면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 부동의해야 된다고 한참 그러다가 시간 가고 나면은 또 이래저래 로비 받아가지고 스무시 넘어가고 그랬거든. 그런 짓 안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안 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똑같은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다시 밟아야 그러면 새로운 추천은 새로 받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건이라든가 뭐 한덕수 건이라든가 그거는 그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없는 공석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우리 법에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제 그 전원합의체 요건이기 때문에 지금 두석이 공석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두 명이 새로 들어오면 그래도 두 명은 배제 들어오면은 약간의 시간을 더 그 사람들이 기록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급한 사건이면 기록 검토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기가 기록 빨리 보는 거죠. 이틀이면 다 봅니다. 뭐 수십만 페이지도 금방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원합의체는 그냥 진행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희대 반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